이해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대치로 불발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9일 오전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의사진행 발언만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요청한 2천 원의 자료 가운데 전날까지 15%만 제출됐고 핵심 의혹인 원펜타스 부정청약 관련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분석에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자료 요구도 없이 청문회를 미루는 것은 개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청문회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임명 여부가 청와대로 넘어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날까지 단독 청문회 개최 의지를 밝혔지만 여론을 의식해 야당 설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 소명하고 싶다며 자료는 최대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0, 40년 전 자료는 보존 기간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가 끝내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이해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청와대 판단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 자리에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많이 춥죠? 네, 오늘 뭐 엄청난 한파라고 합니다. 오늘 대안이라고 하던데 역시 춥습니다. 자, 대변인님. 네. 어제 상황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야 합의로 어제 10시에 청문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전날 이미자 위원장이 이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내서 더 이상 청문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안건 상정 불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청문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파행이 되었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합의가 되었던가요? 맞습니다. 여야 간에? 예. 국민의힘이 원래 이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틀 주장했지만 하루 하는 걸로 19일로 합의가 되어서 어제 10시에 하기로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해훈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서지도 못했죠. 맞습니다. 먼저 어제 파행 영상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인사청문 후보자가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개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3번 공천을 받아서 약속했던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생리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되고요. 잠시만요. 뒤에 사투리, 뒤에 벽이. 같은 사태는 제대로 안 해주세요. 국민한테 설명부터 드려야죠. 대변인님, 네. 자료 제출이 좀 미흡했다. 솔직히 이것은 역대 청문회마다 반복되던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것이 과연 불참의 원인이 되는지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공격 소재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자료 제출이 부실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갑자기 직전 날에 막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분석하라는 말이냐, 네네. 이런 이제 막 질타도 있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청문회장에 후보자를 불러서 자료 제출은 왜 이렇게 부실한지, 지금까지 의혹은 대체 무엇이 진실인지를 따져 묻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의혹을 이야기를 제기를 하면서 공격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해훈 후보자 앞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방을 하거나 질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그냥 청문회를 열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왜냐하면 청문회는 청문위원들의 책무와 같은 겁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합의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행을 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파행을 시켰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여기서 뭔가 이해훈 후보자의 입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닌가라는. 무엇을 두려워하죠? 이해훈 후보자는 5번을 국힘에서 공천을 받고 네네네. 3번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국힘에서 계속해서 이제 정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의혹이 밝혀졌을 때 의혹이 이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누구누구와 함께 뭐 공관위에서 소명을 했던 부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공관위의 검증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불거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판을 오히려 국힘에서 뒤집은 것은 이해운의 입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와대의 지금 검증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을 한 것은 일단 통합과 실용의 차원에서 대단한 결단과 도전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국힘의 검증 시스템을 어느 정도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3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다면 그래도 국회의원이니까 어떤 뭐 공천 시스템 상에서 검증을 받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스탠스는 무엇입니까? 검증입니까? 엄호입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엄호가 아니라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민주당 당원들도 이해운 후보자를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지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고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고 어떻게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러면 청문회에서 제대로 검증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론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한 대변인님, 네.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해운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 드러난 뭐 정황 증거들만 보더라도 이미 너무 부적격 인사이고 뭐 예를 들면 내란 옹호 발언도 했었고 네네. 갑질 폭언 있었고 네. 뭐 땅 투기 의혹 그리고 뭐 재산이 6년간 113억이 증가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장 다른 자리도 아니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너무 부적격이다. 그리고 자녀 그 위장 미혼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무 부적격 인사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는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국민들의 알 권리잖아요. 이 네네. 사람들이 어떤 의혹이 있고 논란이 있으면 그것을 국민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의혹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다.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그런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보는 가장 심각한 하자는 무엇입니까? 우선 그 자녀 위장 미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그 청약을 하기 위해서 이미 결혼한 자녀를 이제 미혼인 것처럼 해서 부양자 가족 수를 늘린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택 청약 시장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교란시킨 거거든요. 이게 주식 시장 교란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거 자체로 굉장히 뭐랄까 불법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청문회를 넘어서 수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청문회는 열리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거의 마지막 시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 이후에 다시 또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민주당만의 이제 청문회를 개최할지 여부는 그 이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마저 국민의힘을 핑계로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하지 않는다면 검증의 시간은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결과로서 가장 좋은 사람은 사실 이해운 후보자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라도 사실은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거든요. 정말 이 의혹들이 이렇게 많이 불거졌는데 또 본인은 모두 다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어디까지 소명할 수 있는지를 국민 앞에 좀 국민들의 의문점을 좀 해소를 해야 될 의무가 저는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옛 동지에 대한 무슨 정인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승자박의 꼴을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선 의원이고 5번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료 미흡이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건 국민의힘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천 네, 네. 과정의 자료만 살펴봐도 충분할 텐데 그 자당에 있었을 때는 충분히 공천을 5번 줄 만큼 괜찮은 사람이고 민주진영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 기준 잣대 자체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스스로 자승자박의 꼴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이 제 얼굴에 이혜훈 뱉기라는 이런 조롱까지 나오는 거겠죠.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열리지 않으면 그냥 임명 강행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임명 강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하지만 여론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민주당만의 어떤 청문회라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된다면 청와대에서 아마 자체적인 검증과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여론을 반영을 해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대변인, 지금 조국 혁신당은 계속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었죠. 네.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지 않고 때문에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조국 혁신당과 이재명 정부의 균열이 시작되는 겁니까? 우선 조국혁신당 늘 말씀드리듯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응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 그래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떤 지지율에 타격 같은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뭐랄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좀 하나 넘어가 볼게요. 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자진 탈당까지 이어졌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탈당하지 않고는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먼저 민주당 내보니까 이 대변인 네. 어제 기자회견 내용하고 오후에 탈당계하고는 좀 달랐어요. 처음에는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해달라, 네. 의총까지는 좀 생략해달라. 네. 그러면 그 최고위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후에 탈당까지 이어졌단 말이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병기 의원은 일단 이제 의원총회를 거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던 건데 정당법상 의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재적 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당원 당규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 측에서는 그렇게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탈당을 하겠다. 탈당을 하게 되면 징계 중에 탈당을 하게 되면 제명에 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대변인, 네. 민주 진보 진영의 그동안의 최고의 이제 뭐 자부는 도덕성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강선호 의원 그리고 김병기 의원 그리고 뭐 조국 혁신당도 아픈 지점이 있었어요. 김보엽 사태 등등.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 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또 청년위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청년들의 시선과 연관돼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청년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 좀 혐오감이나 피로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같은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정치인들 다 똑같은 게 아닌가 이런 피로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휴먼 에러도 있고 시스템 에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핵심이 되는 문제 자체도 돈공천 문제가 가장 불거졌는데 네네. 돈공천이 있을 수 있는 횡행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이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라고 해도 2인 선거구제 때문에 정당에 줄만 서면은 무조건 당선이 되는,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 구조 속에서 부패가 싹틀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에서 제일 핵심은 무엇인가요?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네네. 그 2인 선거구제 때문에 거대 양당이 한 자리씩 이렇게 차지를 해서 정치적인 다양성 자체를 말살시키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의 다양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네. 탈당까지 결국은 이어졌는데 이러면 김병기 의원 사태는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입니까? 일단 탈당을 하게 되면 민주당 의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민주당 공천 2022년도에 있었던 지선 공천에서의 문제로 또 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복잡하죠.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그때도 문제가 되었었던 게 한 명의 지역위원장이 모든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지역위원장에게 돈만 주면 또는 지역위원장에게 잘 보이면 나는 계속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그러니까 컷오프 적격자로 판단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원들의 그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는 지금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제 이제 강선우 의원 오늘 소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은 대변인 좀 남아 주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